한 달째 두문불출 중이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10여일 전 금이간 양쪽 발목을 수술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반면에 김정은의 이복형으로 알려진 김정남은 프랑스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성택 숙청주에 김정남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을까요? 네, 오늘 뉴스 정석에서 북한 소식과 함께 사회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탈북교사 출신 이미연 씨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나눌 주제 네. 영상으로 짧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저는 김정은의 모습이 저희들 뒤로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계속 한쪽 다리를 저는 모습이 여러 조선중앙TV나 관영 매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리가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신발이 거대한 몸짓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른바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원인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살이 많이 쪘잖아요. 이런 과체중으로 인해서 무릎에 무리가 가고 있다라는 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양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자, 안 수장님, 네. 이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게 언제였죠? 지난 9월 3일이었습니다. 예. 오늘까지 지금 27일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27일째. 게다가 최고인민회의도 열리는 날도 그렇죠.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몇 달 전까지는 현장 시찰이 굉장히 잦았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두문불출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밝혀진 대로 아마 발목 수술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그 운동을 멈추면 가장 살이 많이 찌는 게 축구선수나 배구선수는 아니고 농구선수입니다. 근데 네. 김정은은 거의 농구 광이었고, 예. 그래서 데니스 로드먼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리한 이런 육중한 체구 외에 또 이제 키높이 구두를 한 7cm짜리를 신었습니다. 7cm나요? 예. 키가 작나 김정은의 봐요. 키가 대략 1m 지금 74로 알려지고 있는데 74, 거기다 예. 7cm는 신어야 1m 80 정도로 보이고 예. 다른 간부들과 균형을 맞춰서 그걸 신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뭔가 발목을 삐끗했는데 지난 한 2달 동안 무리하게 다닌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불편하신 몸이신데도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갔다 이렇게 직접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했는데 아마 최고인민회의에 나오기로 하고 수술했는데 수술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갑자기 통과됐는지 자기 김영남이가 자기 자리조차 주석단에서 못 찾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 두고 여야 3자 회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각 현재 이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권한을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박영수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하셨습니까? 그거를 언론과 국민에게 좀 확인해 주시죠. 라고 어제 그 얘기 결론을 못 냈으니까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수 대표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그거를 토대로 저는 박영수 원내대표와 협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고 언론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무슨 밀실에서 이렇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여러분들도 대충은 파악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제는 그런 단계가 좀 지난 것 같아요. 또 말씀 주시면. 네. 그렇죠.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당론도 결정 안 되고, 유가족들이 박영선 대표에게 또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쯤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건 난 어렵다고 보진 않습니다.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야당에게 권한을 위임하십시오. 저희는 야당과 협상을 하고 수기를 하는 것이지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하거나 수기한다는 입장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야당 유가족 대책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권한을
그동안 많은 부단하게 대화를 하셨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과 박영선 대표에게 위임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모든 협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어렵더라도 최선을. 네,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 기자회견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 권한을 확실하게 위임받은 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일단 어제 협상을 하다가 진행되다가 중단됐던 게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대표성 그리고 이 유가족 유가족 대표의 가족의 뜻을 모아달라. 네.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11시에 만날 예정인데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양지열 변호사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 변호사님, 지금 11시에 원내대표 그리고 3자 회동 가족대표까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지금 협상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여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다음 두 차례나 여권 입장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본회의 개최 여부를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어떻게든지 3자 간에서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완구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와서는 이 결론을 어떻게 내더라도 확실한 뭔가를 담보하지 않으면 어떤 답을 내든 또 야권에서 또 이것을 무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요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박영선 중재안, 이른바 박영선 중재안인데요. 예. 지난 2차 협상안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 안이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여러 가지 처음에도 그때 당시도 얘기가 됐던 게 네. 특별검사를 아예 2차 협상안은 사실은 이제 동의를 얻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동의를 얻을 것도 유가족 측에서는 못 믿겠다. 예. 신뢰가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어쩌면 유가족들이 내놓은 후보들 10명 정도를 해서 그 안에서 추천하는 방식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